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초기부패 판정법도 보셔야 되겠죠. 자, 초기부패 판정법 봅니다. 자, 이 초기부패 판정법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었던 것이긴 한데 요즘에 좀 뜸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하고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초기부패 판정법 제일 먼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요, 관능검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관능검사법인데요. 관능검사는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검사예요. 자, 가장 기초적이고 이 보편적인 관능검사는요,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 코, 입, 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검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시각적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신선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가능하죠. 후각, 냄새를 맡아보는 거. 그 다음에 미각, 맛을 보는 거죠. 혹시 이상한 맛, 신맛, 뭐 비정상적인 맛이 나진 않는지. 그 다음에 촉감, 만져보는 거죠. 우리 보통 변질된 거, 끈적끈적 점질물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관능검사예요. 그대로 이 관능검사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어떨까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검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생물학적인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학적인 검사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미생물학적 검사법으로 이용이 되는 거, 일반 세균수야. 일반 세균수. 우리가 보통 일반 세균수가 얼마일 적에 초기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식품 1g 중에 10의 7승 내지 8승 존재할 때를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래서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 이때가 바로 초기부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초기부패 판정법. 그래서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초기부패라고 판정을 하죠, 균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가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요, 화학적인 검사법들. 화학물질을 통해서 검사하는 단순한 측정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휘발성 염기질소를 검사하는 거. 휘발성 염기질소. 휘발성이 있는 염기질소들을 검사하는 건데, 우리 알고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트리메틸아민이라든지 다양한 휘발성 아민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휘발성 염기질소, 뭐 약자로 VBM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런 휘발성 염기질소가 얼마일 때 우리가 그럼 초기부패다라고 판정을 하냐면 30에서 40mg%일 때를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을 해요. 30에서 40 정도 있을 때. 그래서 30에서 40mg% 있을 때를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뭐 이것도 단독으로 수치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 염기질소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고요. 휘발성 염기질소 중에서요, 트리메틸아민 값을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자, 트리메틸아민 값이 4에서 6mg% 정도일 때를 초기부패라고 판정을 합니다. 뭐 많게는 10까지도 봐요. 4에서 10. 내지는 보통은 4에서 6 정도일 때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 다음 우리가 뭘 가지고도 측정을 하느냐, 히스타민 값을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책마다 약간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수치는 빼고 그냥 히스타민을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가지고 가능하냐, K값. K값이 뭘 측정한 거냐면요, ATP의 분해 정도요. 그러면 ATP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화학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영양학에서 들어보셨고. 자, 이 ATP는 인산을 3개나 갖고 있는데요.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AD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나가면 AMP가 되고요. 여기서 더 분해되면 IMP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더 분해되면 이노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ATP가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게 K값인데, 이 K값이 얼마일 때냐? 60에서 80% 정도 됐을 때, 요때를 가지고 초기부패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마지막 pH를 측정해서 가능해요. pH. 자, 이 pH가 6.0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를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수치가. 어떤 책은 6.0에서 6.2 사이에 있을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 책도 있고요. 6.2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6.0에서 6.5 사이에 있으면 초기 부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H가 6.0에서 6.5 요 정도 사이에 있을 때를 초기 부패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있는 건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까지.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가 있는 것들만 수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은 방법 자체가 나온 적도 있고 단독으로 수치를 물어보는 적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까지 해서 부패와 관련된 건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부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패 생성물과 초기 부패 판정법 위주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은 간단히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자, 그럼 보존법은 간단히만 공부할게요. 자, 보존법 보세요. 자, 보존법 중에 탈수 건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탈수 건조법은요, 그냥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식품에 있는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탈수 건조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분 함량은 15% 이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수분 활성도로 따지면 얼마 이하가 좋을까요?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를 얼마 이하로 낮추면 효과적이냐면 0.6 이하예요. 수분 활성도 0.6 이하. 우리 내삼투합성 효모가 딱 0.6이었거든요. 그래서 0.6 이하로 낮춰주면 효과적이겠죠. 자, 탈수 건조법은 수분을 제거해주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간단히. 그 다음에 냉장, 냉동